국립공주대학교가 6일 국가거점 국립대학 새로운 전통의 시작이라는 비전 선포식을 백제교육문화관 컨벤션홀에서 성대하게 펼쳤습니다. 네, 지금부터 국립공주대학교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비전 선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비전 선포식의 진행을 맡은 진행자 이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국립공주대학교의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계시는 임경호 총장님의 인사말 및 비전 선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임경호 총장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주대학교 제8대 총장 임경호입니다. 지난 6월 5일 공주대 총장으로 취임을 한 이후에 공주대학교의 미래 비전을 새롭게 만들고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한걸음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김기영 부시사님, 그리고 천안시 신동현 부시장님, 공주시 이순종 부시장님, 그다음에 예산군의 최재구 군수님, 그리고 부여군의 박정현 군수님, 보령시의 김동일 시장님, 계룡시의 이용우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상명대의 우리 김미영 부총장님, 선문대의 최창화 부총장님, 그리고 후소대의 함현진 부총장님,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의 우리 오승걸 원장님, 충남중소기업연합회 신동현 회장님,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강희준 센터장님, 국민은행의 정경화 지선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대학의 제5대 총장이신 김재현 총장님, 제6대 총장이신 서만철 총장님, 그리고 총동문회 이연주 회장님, 그리고 제가 빼놓을 수 없지만 우리 충남교육혁신포럼의 강영구 상임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교직원, 조교, 학생 여러분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 인사를 다시 드립니다. 제8대 총장으로서 지난 6월 임기를 시작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미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국립공주대학교 2030 비전 선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립공주대학교는 75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 날이 75세 생일을 맞이한 날이었습니다. 1948년 공주 사범대학으로 개교를 했고요. 1991년에 종합대학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세계
단과대학을 통합을 했는데요. 92년에 예산농업전문대학, 2001년에 공주문화대학, 2005년에 천안공과대학을 통합했습니다. 2026년에 세종 캠퍼스 종합캠퍼스 공동운영 캠퍼스를 개교하게 되면 바야흐로 충청남도의 공주 천안 예산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캠퍼스를 갖게 되는 4개의 멀티 캠퍼스 운영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서울대를 포함한 10개 거점 국립대와 비교한 데이터입니다. 지금까지의 한계와 더불어서 우리 대학의 가능성을 읽을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우선 대학 규모 면에서 보면 학생 정원은 11,062명으로 거점 대학 수준에 이미 와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 충원율을 보면 거점 대학들과 비교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최상위 수준에 있습니다. 또한 의과대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교원 수도 우리 거점대 수준에 육박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연구력 쪽입니다. 연구력 부분에서 보면 논문수와 연구비가 다소 부족하긴 하지만 거점대학의 근접한 수준이고요. 거점대학의 평균값들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우리가 한마음으로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거점대학교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991년 5개 국립대학이 모여서 시작을 했고요. 현재는 전국에 10개 국립대학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충남에는 대학이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거점대학은 우리 의과대, 그 다음에 약학대를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거점대학으로 가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을 반드시 설립해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국립공주대학교 총장으로서 현재 상황, 그 다음에 경쟁력, 잠재력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학교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학교의 국립공주대학교 비전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가 거점 국립대학 새로운 전통의 시작을 우리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충청남도의 유일한 종합국립대학교로서 이미 갖추고 있는 규모와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 거점 국립대학교로서 새로운 전통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국가 거점 국립대학 새로운 전통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 다음과 같은 4가지 미션을 준비했습니다. 그 첫째가 지역 혁신 리더가 되고자 함입니다. 둘째는 글로컬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셋째, 연구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브랜드 세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미션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지역 혁신 리더가 되기 위한 전략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신설하겠습니다. 충남의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지역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고 의료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충남은 전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가 2.6명임에 불구하고 충남은 1.7명 수준이고요. 저쪽 서북부 지역으로 가면 그거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과대학과 그다음에 국립병원 내 설립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의료 체계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약학대학과 치과대학 유치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와 지자체 그다음에 그리고 여러 기관들의 힘을 합하게 되면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신설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김기영 부이사님, 그다음에 천안시, 공주시, 예산군, 부여군, 계룡시, 보령군 지자체장님, 그리고 교육청과 여러 기관장님, 또 동문회와 교내 구성원들께서 함께 하고 계신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렇게 함께 힘이 되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하여 하나가 된다면 넉넉히 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글로컬 대학을 이뤄내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멀티 캠퍼스를 기반으로 해서 충남 지역의 주력 산업과 연계한 캠퍼스 특성화, 그다음에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캠퍼스 특성화를 이뤄내고자 합니다. 천안에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그다음에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하고 예산은 그린바이오, 공주 캠퍼스는 개방형 교원 양성, 그리고 예산은 우리가 공공 디자인 특성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션입니다. 글로컬 미래인재 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HT, 하이테크, 하이터치라는 말씀인데요. 학습자 맞춤형 스마트 교육으로 첨단 기술 교육 환경에서 인간적 연결을 통한 교육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디지털 융복합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첨단 교육 교수학특법을 도입하며 지역산업 맞춤형 융합교육으로 글로컬 미래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방형 교육과정으로 학교 내부에서는 학과와 단과대학의 벽을 허물고요. 그다음에 그럼으로써 학생 전공 선택권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외부로는 지역과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것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직접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벽을 허물 예정입니다. 개방형 전문 교원 양성은 전국 최고의 교원 양성 기관으로 이미 자리매김한 사범대학, 우리 대학의 자랑입니다. 사범대학을 주축으로 해서 교원 양성 체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경쟁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국가가 지금 여러모로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드리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미션, 연구 생태계의 활성화입니다. 연구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대학을 국내 10위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추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하고 BK21 사업단 10개, 현재 5개 수준인데요. 10개를 양성하고 우수연구 그룹 20개 육성, 선도연구센터 5개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 출연연구소와 함께 공동 캠퍼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일부는 상당히 이미 전개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대학의 연구비를 3천억 수준으로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지역산업과의 협력, 즉 라이즈 협력을 위해서 라이즈 전략센터와 글로컬 대학 추진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사업 대응 시스템 강화를 위해서 연구처를 확대 개편하고 연구혁신센터를 가동하고자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연구센터 사업 등을 수주해서 연구비 3천억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 미션으로 대학 브랜드 세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대학에 대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국가 거점 대학, 새로운 전통의 시작이라고 하는 비전을 위해서 글로컬 대학, 국내 12 연구력 등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 수준의 연구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최첨단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계 수준의 리더 연구자를 유치하고 또 육성해서 초격차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100위 수준의 연구에 5개 연구 분야, 그 다음에 10개 그룹 육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미션과 전략 목표를 달성해서 국립공주대학교가 지역 1위, 국내 10위, 세계 500위 이상으로 명실공히 충남을 대표하는 국가 거점 국립대학교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오늘 귀한 분들을 모시고 국가 거점 국립대학 새로운 전통의 시작이라고 하는 우리 대학의 비전과 미션 그리고 전략 목표들을 엄중하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비전과 미션은 단지 꿈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거점 대학의 기준으로 보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통합의 과정 속에서 우리 대학과 함께했던 2년제 대학들의 숙명적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통합 이후에 20년 동안 그 묵은 때를 벗겨내는 시간이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2023년 현재 전국의 각 대학들이 일종의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주대학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에 저희 대학에 아주 그 새로운 신임 교원들이 젊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약 200여 분을 모셨습니다. 그 200여 분의 새로운 신임 교원들은 우리 대학의 신진 새로운 엔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분들과 함께 한다면 사범대학이 그동안에 만들어놨던 그 웅비의 힘 그것을 제2의 날갯으로 제2의 도약을 이뤄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주대학교가 나아가는 길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총장으로서 제게 주어진 미션, 국립공주대 미래를 위한 책임, 이것의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거점 국립대학,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전통의 시작, 국립공주대학교가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임경호 총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역 1위, 국내 10위, 글로벌 500위 순위의 우리 국립공주대학교를 위한 또 우리 총장님의 열정과 앞으로 더욱더 발로 뛰겠다는 각오가 느껴지는 비전 선포였습니다. 국가거점 국립대학 새로운 전통의 시작 국립공주대학교 75년 전통의 국립공주대학교는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글로컬 인재를 양성하고 도전과 혁신으로 학문 발전, 미래 산업을 선도함으로써 국가 고등교육 발전에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특히 식민교육을 벗어나 새롭게 민주교육을 하고자 하는 도민의 열망과 후원, 충청남도의 노력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던 1948년 도립 공주사범대학이 개교하였습니다. 이후 1950년 국립공주사범대학 이관, 1954년 4년제 사범대학 개편,
1991년 종합대학교 승격, 1992년 예산 농업전문대학 통합, 2001년 공주문화대학 통합, 2005년 천안공업대학 통합으로 현재 2만여 학생들이 다니는 대규모 국립대학으로 전국 국립대 가운데 10위권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지역의 힘으로 설립되어 성장한 국립대학으로서 산업과학대학은 대한제국 시기부터 농업교육을 실시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왔고 60년대 이후 간호보건대학은 충남에서 최초로 간호사를 양성해 지역 보건을 책임져 왔습니다. 70년대 산업화 시대에는 공과대학이 설립되어 천안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지역 산업인력을 배출해 왔습니다. 예술대학은 대학과정 최초의 만화학부와 국립대 최초로 영상학과, 게임 디자인학과를 개설하여 지역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90년부터 인문 사회적 지적 역량 및 응용 역량을 함량한 통섭형 인재를 양성한 인문사회과학대학과 기초과학을 선도하기 위해 융합과학 탐구 인재를 양성해온 자연과학대학 등이 있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는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공지능과 관련된 첨단학과 신설, 세종 공동캠퍼스 설립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립공주대학교는 지금 현재 깊은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사범대학에서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원을 양성하고 있으며 교육부 RIS 사업, 3단계 링크 사업, 4단계 BK21 사업, 미래지하도시 연구사업, 에너지기술 개발 사업, 환경기술 개발 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교육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3년 교육부 국립대학 육성사업 평가 결과 A등급으로 총 142.5억 원을 지원받아 대학의 혁신 계획과 성과를 인정받으며 미래를 향해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과 함께 도약하는 국립공주대학교. 충남의 발전축의 중심에 위치한 예산 캠퍼스, 천안 캠퍼스, 공주 캠퍼스, 나아가 세종 캠퍼스를 구축하는 국립공주대학교가 충천 권역의 지산 학연관 혁신의 중심대학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전통의 시작. 지역의 교육, 연구, 문화를 넘어 공백 없는 필수 의료를 책임지는 중심에 국가 거점 국립대학으로 도약하는 국립공주대학교가 있습니다. 지역과 함께 세계로 웅비하는 로컬 대학 국립공주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가 충남에 없는 국립의과대학, 국립대학병원을 설립하여 220만 충남도민의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고 충남 지역 내 의료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정부의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 의료 혁신 전략에 충남의 유일한 국립종합대학인 국립공주대가 국립대학병원을 설립하여 지역 필수 의료 자원 관리, 공급망 총괄로 지역 거점 병원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를 기반하여 공주, 천안, 예산의 특성화 큐브 캠퍼스의 강점을 바탕으로 충남형 산업 맞춤 학사 구조 개편을 추진하여 지역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글로컬 미래 인재 양성. 2024년에는 교육부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선정되어 대학 내외부 벽을 허물고 지역 산업계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지역 수요 맞춤 교육 혁신, 학생 수요 맞춤 교육 진로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는 등 개방형 교육 과정을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교수 학습 역량 강화를 통한 교수의 하이터치와 AI, 메타버스 등 최신 기술을 교육에 도입하여 HT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연구 생태계 활성화, 신임 교수 지원 연구비 및 기간 확대, SCI 논문 장려 지원금 확대, 해외 연구년 지원 경비 증액, 학기 단위 연구년제를 도입하여 개인 기초 연구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공간과 예산을 지원하여 특성화 연구를 강화하고 학제 간 융합 연구를 위한 교내 매칭 기관을 설립,
융합연구 실적 우수교수 보상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공동실험관 운영을 개선하고 실험 장비 및 장비 보관 시설을 확충하여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국가 연구 사업, 라이즈 사업으로 통합되는 RIS, 링크 사업, 라이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가 지역 연구 사업의 획기적 확대와 연구 몰입형 환경 조성으로 연구비 3천억을 확보하여 연구비 규모 국내 12대학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전통의 시작. 국가 거점 국립대학, 새로운 전통의 시작. 국립공주대학교. 네. 우리 총장님의 비전 선포에서 봤던 것처럼 미래 50년을 위한 우리 국립공주대학교의 비전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비전 선포 영상으로도 함께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국립공주대학교의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신 주요 외빈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기영 충남도청 행정부지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취임 이후 국립공주대의 미래를 위해 밤낮 없이 고민하고 대학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오늘의 행사를 준비하신 임경호 총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급격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 속에 위기와 도전이 아니었던 시기가 없었지만 인구 감소의 국가적 난제 앞에서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대학의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험난한 상황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5년 또는 10년을 대학 혁신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그간의 획일적 지원 방식에서 대폭 전환하여 지역의 대학이 지역의 행정기관 및 산업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 발전의 성과를 내도록 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을 입체적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라이즈, 글로벌 30대학 선정계획 등이 그 예입니다. 도에서는 비시범 지역임에도 최초로 라이즈 센터를 개소를 하고 대학 경쟁력 강화, 인재 양성을 통한 대학과 산업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역의 현안 해결과 연계되지 않은 평면적 연구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되고 대학이 기존의 방식을 고수할 경우 시대적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도약과 성공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총의를 모으고 원팀이 되어 과감한 결단하에 하나하나 전략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국립공주대학의 비전 선포식은 시대 흐름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대학 혁신의 시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비전으로 선포한 국가 거점 국립대학 새로운 전통의 시작 공주대학의 이 비전 선포식을 기회로 앞으로 공주대학교가 우리 충남의 거점 국립대로서 유능한 지역 인재의 양성부터 지역 성장 모델의 발굴, 지역 의료 사각지대의 해소에 이르기까지 주요 지역 현안 해결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도에서도 국립공주대학교의 미래를 위한 혁신과 변화를 응원하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행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총장님과 구성원들에게 감사드리며 국립공주대학교의 비전 선포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기영 충남도청 행정부지사님의 축사였습니다.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국립공주대학교 비전 선포식을 열게 된 점을 이웃 지자체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오늘 임경호 총장님의 비전 선포 말씀과 동영상을 통해서 국립공주대학교가 어떤 발전 전략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잘 배웠습니다. 앞으로 꼭 더 큰 국립공주대학교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전 선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재현, 서만철 전임 선배 총장님들께도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최재구 예산 군수님, 제가 공교대학교가 있으니까 먼저 불렀습니다. 김동일 보령시장님, 이용우 계룡시장님을 비롯해서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국립 공교대학교에 의과대학이나 또는 종합병원을, 대학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총선 공약에 담아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주 지역을 넘어서서 충남의 전력과 목표로 우뚝 세워져야 비로소 미래의 50년을 준비하는 국립공주대학교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국립공주대학교 비전 선포식을 축하드리면서 우리 충남도민의 염원으로 꼭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현 부여군수님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신동원 천안시 부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전통의 시작, 국립공주대학교 비전 선포식 개최를 축하하며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임경호 총장님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주대학교는 우리 충남 유일의 국립대학교입니다. 지난 10월 글로컬 대학 추진단 출범식을 가진 바도 있고요. 방금 전에 총장님 말씀처럼 11월 1일 개교 75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 지역과 연계된 혁신의 주체로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다진 바도 있습니다. 국가 거점 국립대학이라는 뜻높은 의상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과감한 혁신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의 중심이 되는 글로컬 대학으로 우뚝 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인재 양성, 과학기술 혁신 선도, 디지털 교육 대전환을 통해 세계화와 지역화를 동시에 아우르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비전 선포식은 청년들의 꿈과 공주대의 끝없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눈부신 미래의 문을 여는 출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50년 도약을 본격화하고 촘촘한 전략과 계획을 세운다면 여러분들 앞에는 지금의 성공을 넘어선 도약의 새로운 무대, 기적의 새로운 무대가 펼쳐질 것으로 믿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천안시에서는 12개 대학이 있는 대한민국 대학도시 유니버시티로서 단단한 결속과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변화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길잡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립공주대학교의 비전 선포식을 축하하며 함께하는, 변화하는, 선도하는 공주대의 힘찬 도전과 눈부신 성장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동원 천안시 부시장님의 축사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순종 공주시 부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가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는 공주 교육의 요람 국립공주대학교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자랑스러운 공주 교육의 본산입니다. 최근 학령기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의 위기는 지역과 대학의 상생 협력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고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충남 라이즈 센터가 개소했는데 앞으로는 대학과 산업, 지역이 상생체를 구축해 지역의 발전을 스스로 주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공주시는 교육 혁신과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국가 중심의 대학 동반자로서 적극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충남 유일 공주 종합대학인 공주대가 글로컬 대학으로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의 대학으로 도약하길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순종 공주시 부시장님의 축사였습니다. 네, 다음은 최재구 예산군수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전 선포식을 이렇게 보면서 저희 예산군에 관련된 것이 무엇인가 유심히 봤습니다. 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서북부 권역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은 그린바이오에 대해서 거론을 해주셨습니다. 서북부 우리 3개 캠퍼스의 서북부 쪽에 있는 곳이 어딜까요? 어디죠? 예산이죠? 예. 예산 쪽으로 오기를 저는 기원해 보고요. 그린바이오는 이 자리에 김기영 행정부지사님 계시지만 김태흠 도지사님과 함께 우리 내포 신도시 주변에 50만 평의 그린바이오 클러스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엊그저께도 약 450억의 국가에서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공모사업을 한 450억을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한 서너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스마트팜이라든가 농업 관련된 모든 것을 집약화시키려고 충남 도정을 그렇게 정책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임경호 총장님이 모든 것을 파악을 하시고 컨셉을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저희 예산군도 우리 총장님을 잘 모셔서 우리 국립대의 비전에 허투루 가지 않고 함께하는 예산군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그 함께하겠다는 의지로 제가 국립공주대학교 하면 여러분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주대학교!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국립공주대학교의 비전 선포에 또 함께 화이팅을 외쳐주신 최재구 예산군수님의 축사였습니다. 우리 공주는 교육 도시입니다. 우리 공주대학교가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요새 대학이 무척 어렵다고 하니까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우리 충청권의 권위 있는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훌륭한 비전을 만들어주신 임경호 총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께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축사의 말씀에서 우리 김기영 부지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이 충청권의 현황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국 10위권 그리고 글로벌 50위권 대학이 되기 위해서 고점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멋진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우리 보령도 해안 관광도시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탄소 중립 그린 에너지 도시의 기능을 더 활성화시켜서 잘 포장해 가지고 그 에너지를 공주대학교가 전국 10의 글로벌 50위권에 들어가는 대학으로 성장 발전하는데 힘이 되도록 함께 크게 응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을 못하셨지만 축하 영상을 보내오신 정진석 국회의원님,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님의 축하 영상 상영이 있겠습니다. 모두 화면으로 축하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진석입니다. 국립공주대학교 비전 선포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비전 선포를 위해 애써주신 임경호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반가운 인사드립니다. 공주대학교는 세종 충남을 대표하는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공주시의 자랑입니다. 지난달에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가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의사당이 세종시에 건립이 되면 세종권 유일의 종합국립대학교인 공주대학교가 전국의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이에 발맞춰 공주대학교가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전통의 시작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게 됩니다.
미래를 위한 공주대학교의 새로운 발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주대학교 비전 선포식 개최를 축하드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주대학교 교육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국립공주대학교 비전 선포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선포식을 통해 국립공주대학교가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대학의 비전을 제시하고 발전 방향과 계획을 공유하여 새로운 전통을 만드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 충남교육청도 공주대학교와 지속적인 협력체제 속에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교육 발전을 함께 일궈가는 새로운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임경호 총장님을 비롯하여 국립공주대학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국립공주대학교 화이팅을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퍼포먼스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우리 퍼포먼스에 대한 안내를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무대에 올라오신 또 모든 외빈 내빈 여러분께서는 앞에 보이는 버튼을 제가 카운트다운 5초를 세면 함께 눌러주시면 우리 오늘 비전 퍼포먼스가 함께 될 거고요. 우리 객석에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나눠드린 LED봉을 함께 켜주시고 정면이 잘 보이게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국립공주대학교의 비전 선포식 연습 없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통해서 카운트다운 5초를 제가 함께 세드리면서 우리 비전 선포 퍼포먼스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자, 5, 4, 3, 2, 1 버튼 눌러주십시오. 네, 여러분 함께 박수와 응원봉을 흔들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미래 50년을 계획하는 국립공주대학교의 비전 선포 퍼포먼스였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승용배님은 우리 충남연구원 충남라이스센터의 센터장으로 전 교육부 대학지원국장 충청남도 교육청 부교육감을 역임하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라이스센터장 승용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9월 1일자로 라이즈 센터장을 임명받았는데 라이즈란 개념이 뭔지 몰랐습니다. 저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초중고를 하는 성적관리 프로그램인 나이스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잘했다는 나이스의 표현인지 저 개념을 몰랐는데 제가 이번에 공부를 했더니 이런 개념입니다. 그동안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을 쭉 해왔지 않습니까? 쭉 해왔는데 여러 비판을 받아요. 어떻게 해서 저게 지역 소멸 얘기가 나오고 또 왜 지방이 자꾸 약해지느냐 이런 비판을 받는데 교육부가 과연 그 문제 제기에 자유로웠을까라고 저도 교육부 관련 출신이지만 여기 오승걸 평가원장님도 같이 고민한 바가 있습니다. 저분이 요새 킬러 문항 안 되려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여하튼 같이 고민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만 여하튼 그래서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가버넌스가 뭐가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일까? 라고 생각하던 끝에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이게 정권의 차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그러면 가버넌스를 좀 바꿔보자. 우리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재정시험을 이렇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판을 받는다면 뭔가 바꿔서 한번 해보자. 바꿔서 해보자. 그게 바로 라이즈 사업이고 바꾼 게 뭐냐? 그럼 도지사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권한을 위임해 드릴 테니까 도지사님께서 한번 소신을 가지고 지역사정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가장 멋지게 한번 해보세요 라는 것이 라이즈입니다. 박수 안 치세요? 이게 어려운 얘기도 굉장히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명강사라고 하는데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고민을 많이 한 사안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용어 개념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배경이 뭐겠습니까?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초중등 교육 투자는 많은데 고등교육 투자는 참 미미합니다. 우리 그 인구 감소, 지방 소멸 관련해서는 우리가 2030년도에는 학령 인구가 58만입니다. 2020년에. 2030년 되면 44만 원으로 줍니다. 2070년에 가면 32만 원으로 줍니다. 자, 이게 이 학령 인구만 봐도 인구 감소의 심각성 또 지방 소멸에 대한 근거가 되는 통계 수치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바꿔보자, 뭔가 획기적으로 전환을 시켜보자 하는 배경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도 교육부에 지방교육지원국장을 했습니다. 지방교부금을 담당하는. 그러면 지방교정교부금법에 보면 내국세 총액의 20.79%가 교부금입니다. 그 교부금은 아까 김지철 교육감 영상 뭐 하시던데 그 교육감들 앞으로 가는 돈이 80조입니다. 그런데 고등교육 예산은 9조 7천입니다. 9조 7천도 국가 장학금을 빼고 나면 순수하게 남는 돈이 얼마겠습니까? 4조 조금 넘습니다. 4조를 가지고 그동안 교육부가 고등교육 분야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해온 것입니다. 너무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부터 시작했던 업무인데요. 그래서 기재부한테 가서 많이 울었습니다. 예산 좀 늘려달라고. 기재부는 시조일관 지금 현재까지도 입장이 같을 겁니다. 니네들 교육부, 재부, 교부금 많은데 왜 우리한테 와서 교부금 갖고 나눠 써봐. 시조일관 그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련한 게 뭐냐면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교부금의 재원이 내국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세가 있습니다. 왜 이 라이즈 사업의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좀 알고 가셔야 나중에 훨씬 일하시는 데 좋을 것 같아서 그게 내국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세가 있습니다. 내국세의 20.79%, 그다음에 교육세가 한 3조 5천 정도가 됩니다. 3조 5천이라는 돈과 합해서 교부금 재원으로 가는데 우리 교육부가 기재부하고 잘 협의를 하고 국회 여야 협의를 통해서 3년간 한시법으로 고등교육 특별 평생교육법을 만들어서 그중에 교육세만 딱 떼가지고 교육세 3조 5천 딱 떼가지고 이 중에 3조 5천은 유아특수교육에서 반 쓰고 나머지 반은 고등교육에 쓰겠다 해서 마련이 재원이 된 겁니다. 그 돈 합해서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그런 정책적 배경 속에서 라이즈가 출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부터 갑니다. 배경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가 저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교육부가 있고요. 저기서 말하는 전문기관은 연구재단입니다. 아까 RIS 사업도 있고 하이브, 라이프 있는데 라이프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전문기관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연구재단에서 그동안 저런 시스템, 기존 시스템으로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이 이루어졌더랬습니다. 자, 그래서 도지사한테 바꾸니까요. 거버넌스를 바꿔놓으니까 이제 도지사가 집행해야 할 전담기관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게 라이즈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연구재단이 충남에도 하나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도표를 어렵게 이해하실 게 아니라 연구재단이 하던 일을 충남 라이즈 센터는 충남과 관련해서 일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다음에 교육부가 할 때는 교육부가 사업 모델 우리 교수님도 궁금하시는 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예산 지원이 될까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하시고 초미의 관심사 할 겁니다. 그 일을 그동안에 교육부가 기획을 하면 그거를 연구재단에 던져주면 연구재단은 사업 공고안을 만들고 평가 기획을 만들고 성과 관리해서 후소속지하는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졌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기획까지도 라이즈 센터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 내 많은 그 브레인이 많으신 공주대학 선생님들 또 여러 연구진들한테 이제 제가 의견 수렴하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할 겁니다. 개발해 낼 겁니다. 그걸 서로 이렇게 동반자 관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게 보면 중원보원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중앙부처의 현재 교육부의 직제가 옛날에는 대학정책실이었는데 지금은 인재정책실로 바뀌어서 지금 지역인재정책관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요. 그 밑에 빨간 글씨로 된 라이즈 지원센터는 중앙지원센터로 해서 연구재단에 현재 있습니다. 그 횡으로 가면 광역지자체는 도를 얘기하고요. 우리 충남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 처음으로 고등교육 정책 담당관실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하고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이라는 단어를 과가 들어간 게 우리 충남이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즈 센터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올린 것처럼 이제 사업 기획, 공모, 평가, 성과 관리, 후속 조치까지 전부 다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과연 그 능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도움이 정말로 절실한 부분입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업들이 과연 라이즈 체계에서 운영이 되느냐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RIS 지방대 활성화 전문대학 혁신 하이브 라이프 링크 3.0 요 사업입니다. 요 사업이 라이즈 체계에 2조로 표시되어 있는데 저렇게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조금 상세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부가 그간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약 4조 원이 넘는 규모를 가지고 했는데 그중에 50% 2조 플러스 알파라고 합니다. 아직 알파 부분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예산이 안 정해졌는데 알파 부분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저 5개 사업의 총괄 규모가 1조 1,0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우리 충청남도의 대학에서 받은 예산을 제가 한번 쭉 그룹핑을 해보니까 한 860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우리 충남 2조 알파만 제가 볼 때 2조 5천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드는데 나머지 돈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게 바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세 부분에서 50% 1조 5천 정도가 그 재원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국세 총액 빼고요. 내국세에서 교육총으로 가는 돈에서 3조 5천을 드러낸 돈의 50%가 여기 합해져서 라이스 체계의 재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하여 지방 광역지자체가 대학에 지원해주는 예산이 한 7천억 정도 됩니다. 17개 시도 전체가. 충남은 약 한 8.7%, 한 590억 정도를 대학에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규모 순으로 보면 충남이 4위, 5위권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이 도지사님과 충남도의 광역도의 대학에 대한 관심도를 나타내는 순위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이 갑니다. 그 다음에 주요 활동을 보면요. 지금 조금 뒤에 이제 제가 좀 상세하게 좀 말씀드릴 겁니다만 5개년 기본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그 비전 목표, 추진 체계, 프로젝트 사업, 재정 투자, 성과 관리 부분이 있는데요. 저 프로젝트 중에서 이제 대표 사업을 골라서 모델화 할 겁니다. 그 중에 공모 사업을 할 거란 얘기입니다. 공모 사업을 자 그럼 어떤 부분들이 고민되고 있는지 현재 중심으로 아직 많이 교정돼야 되고 여러분들과 의견 수렴도 거쳐야 되고 대학 관계자, 지자체 관계자, 기초자치단체 등등 여러분들 많은 의견 수렴을 할 겁니다. 그 기간은 12월 30일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교육부에 제출을 하면 교육부하고 3개월간 2024년 3월까지 코어 디자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코어 디자인. 교육부에도 의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부가 저 권한을 주면서 맘대로 해봐 이러진 또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교육부의 의견을 많이 제시할 거면 그걸 받아서 저는 의견을 여기 시도 관계자 우리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을 하고 그 다시 디자인을 하는 그러한 수순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안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가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가안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의견 수렴을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갈까요? 바로 요건데요. 자, 지금 봅시다. 보면 그 비전과 목표와 가치, 핵심 분야, 대응 영역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 그 사람, 혁신, 경제,
지역이라는 4대 가치를 지들이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잡아본 근거는 도의 핵심 가치가 경제, 환경, 복지, 문화 이런 개념으로 컨셉을 잡고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이거 가안이니까요. 안 찍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다 나중에 수렴할 겁니다. 여기 대학 부총장님들 몇 분 와 계신 거 아까 소개받을 때 봤는데요. 저하고 만날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보다면 핵심 분야를 보면 통합적인 힘센 인재 양성 부분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지역 특화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취창업과 정주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밀착형 대학 기능에 혁신을 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씩 16개 과제인데요. 이건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마치 인재 현장에 투입할 때 실무 인력이 필요했고 전문 인력이 필요했고 융복합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이 부분도 더 심화시키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명분이 맞는 거니까요. 체계를 바꾼다고 해서 막 바꾸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맞는 부분은 함께 살려서 가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더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 충남 미래 신성장 산업을 선도한다 그랬지 않아요? 저게 뭐냐면 주력 산업이 뭐겠습니까? 아까 5개 학교가 다 있다고 했는데 주력 산업이 자동차, 디스플레이, 바이오 아니겠습니까? 주력 산업이. 그다음에 신성장 산업이 뭡니까? 갑자기 긴장이 돼서 생각이 안 납니다. 첫 번째 수소전지, 반도체 이렇게 해서 아마 3개, 2개, 5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되는 인재들을 구체적으로 양성해 내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16가지 카테고리에서 공모사업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공모사업을 추천해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산업 학력별 부족, 우리가 이제 구인 배율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미스매치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이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저쪽 천안 아산 쪽에 제조업이 많아서 제조업 같은 부분은 1.85 1위 기준인데 1.85 정도 높습니다. 구인 배율이. 구인 배율이 그 졸업자 수와 취직자 수 이걸 수치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사무 관리 이런 부분이 약해요. 그 부분이 0.23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일 기준으로 할 때 전체 평균이 0.85밖에 안 됩니다. 충남이 떨어집니다. 평균보다. 이런 부분을 끌어올려야 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1 이상으로. 그다음에 지역 수요 이거 맞추면 평생교육 얘기인데요. 아까 보니까 뭐 교육감님 축사 영상 하시는데 이 부분은 초중등 교육하고 연계한다는 뜻입니다. 왜? 지역 인재의 개념이 뭐냐면 이 지역에서 지금 시행령 개정안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졸업해야 지역 인재입니다. 그러려면 교육청하고 이게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과 이 평생교육이라는 게 그간 뭐였습니까? 여가선용, 문해교육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조금 옛날부터 바뀌기 시작했지만 이제 맞춤형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생애 주기에 따라서 평생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0대의 교육, 20대 초반의 교육들은 전부 다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왜? 지역인재인 초중고 학생들을 잡아놔야 되거든요. 잡아놓으려면 그네들에 대한 우리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만약에 모델을 한다면 어느 대학에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공주대학이라고 치면 공주대학이 공주 지역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 잘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시라는 뜻인 거예요. 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예산이 갈 수밖에 없다. 왜? 지역에 이제 남게 해야 되니까. 이거 초중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에 아마 일정 부분 예산이 투여될 거라고 저는 과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 미래 선정장, 신성장 이런 부분 다 아실 것 같고요. 근데 충남 지역 발전 마찬가지고 충남의 권역별을 좀 봤어요. 제가 한번 도대체 충남 특성이 뭔지. 천안 아산 지역에는 국가 혁신 클러스터 뭐 거기 많지 않습니까? 기업도 많고. 그다음에 여기 공주 유교 여기는 유교문화권 뭐 이렇게 설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다음에 저쪽 논산 뭐 계룡 저쪽에는 국방산업, 이쪽 서해안 쪽에는 친환경 뭐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해놨는데 이게 절대적인 것 같지는 않고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지역 발전과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 밀착형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다른 거 다 첫 번째 거 하고 세 번째 거 설명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동안 초중고는 지역에 많은 시설들을 개방했었어요. 그동안 저도 부교육감 때 많이 그걸 강조를 했고 지역에 그 많은 주민들이 학교 운동장 쓰게 하고 하는데 우리 대학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 시설을
공개하지 않고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개념이 훨씬 부족한 그런 상황을 보고 있어서 앞으로 지역 정주, 지역 인재라는 개념에 도입되면 대학도 많이 개방을 좀 하시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함께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 사업 모델에 저희들이 평가 항목에 넣을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 의견 수렴을 통해서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충남 적작형 외국인 전문제인데요. 지금 외국인 유학생이 16만 명 조금 넘게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교육부가 현재 외국인 K 프로젝트 30만 유치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14만 명을 더 하겠다는 뜻인 겁니다. 교육부가. 그럼 이거 14만 명 다른 시도가 다 가져가게 할 겁니까, 우리? 그죠? 지금 지역 소멸 문제가 있고 다 있는데 뭘로 이걸 그 브랭크를 보충할 건가요? 이 외국인 유학생 굉장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지역성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있고요.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것 같고 현재 외국인 유학생들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55%가 한국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남아있는 통계를 보면 5%밖에 안 돼요. 자, 이 시각차가 크잖아요. 물론 여기에는 법무부도 협조해야 되고 교육부도 외교부도 다 협조해야 돼요. 비자 문제, 취업비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문제들이 선행돼야 해결될 문제긴 하지만 교육부가 이 K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환경적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14만 명이 더 올 때 우리 충남 도내 대학들이 분발을 해서 우리로 많이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지역 인재가 정주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주력 산업, 미래 신산업, 사회환경, 도역점 과제 한 60개 과제가 있더라고요. 도역점 과제가 60개 과제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한 30개만 지금 일단 추려봤습니다. 그 굉장히 사업 모델로 하는데 그 30개 과제가 아마 기초가 될 것 같고 더 추가적으로 알파가 되든 또 마이너스가 되든 그 문제는 향후 꼼꼼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정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게 기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공개했고요. 기본 컨셉을 이렇게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12월 31일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에 기본 계획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여기 기획처장님, 산단장님, 또 총장님들까지 전부 다 한번 모시고 단계별로 모시고 직접 마지막에 아마 지사께서도 직접 의견 수렴을 하는 그런 절차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라이스 센터장이 바쁘게 20분간 시간을 할애받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이해가 안 되거나 또 이렇게 질문하시거나 한 사항이 있으면 이 라이스 센터 전화 주시면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시간 할애해서 설명을 친절하게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시 공주대학에서 비전 선포식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총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숫자로 1, 10, 3050 잘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프레젠테이션 감사합니다. 우리 승용배 충남 라이스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국립공주대학교의 미래 발전을 위한 선포식에는 또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또 마음과 응원을 모아주셨고요. 앞으로 50년을 또 계획하는 우리 국립공주대학교의 비전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립공주대학교 비전 선포식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 동안 함께 해주신 내외빈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비전 선포식을 했는데 더 많은 분들을 좀 모이도록 하고 싶었지만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내에서 여기 와주신 분들이 이 지역의 지자체장들과 또 지역 국회의원분들이 찾아주셨는데 지역 국회의원들은 오늘 당일날 갑자기 일이 좀 생겨가지고 못 오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성황리에 행사가 잘 끝나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립공주대학교는 충남의 유일한 종합국립대학교로서 전국에 규모로 봐서는 10번째 안에 들어오는 대학입니다. 굉장히 많은 학과들이 설치가 돼 있고 그중에 학생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아주 비전 있는 학과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심 갖고 꼭 좀 들려봐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들이 오시게 되면 정말 좋은 그 경력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비전 선포식을 했는데 국립 거점대학 미래 50년을 위한 새로운 역사의 출발 이런 비전을 갖고 비전 선포식을 했습니다. 저희 대학이 앞으로 국내에 규모의 10번째 규모에 걸맞는 그런 자질까지 갖춰가면서 확실히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